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입 자소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제도 적어놨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자소서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자소서를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는 여러 자소서가 그것만이 꼭 정답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고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은 스토리와 내러티브의 차이입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실제나 허구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을 묶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 사실의 나열에 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러티브는 이것과 다릅니다. 내러티브는 사건들,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답게 풀어나가는 일련의 이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제 원인과 결과관계죠. 내가 이제 무언가를 배워서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기 때문에 원인이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추가적으로 해본다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어서 이야기답게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실 게 자소서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정보 그 자체만이 중요했다면 대부분의 자소서는 고입과 대입 아니면 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소서는 이런 개조식을 띠고 있었겠죠. 가나다라 1, 2, 3, 4. 그래서 무의미한, 조금 더 길게 쓰면 스토리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내러티브를 갖추지 못한 그런 글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면접만 해도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면접 때는 이제 비대면 면접을 하기로 했는데, 녹화 부스에 들어가서 영상을 이제 질문을 보고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상을 찍어서 이제 제출하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의 질문만이 중요했다면 그냥 mp3로 그 자리에서 녹음을 해서 보내라고 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우리는 비대면 상황이지만 그 학생의 화면을, 얼굴을, 태도나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자소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다음은 문제인식과 이제 그 제기, 그리고 문제 해결. 당연히 이 세 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 자체가 끊임없이 내부 혹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요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든가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인류가 힘을 모으고 있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문제 인식이나 문제 제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학생이 이제 반찬을 먹다, 밥을 먹다가 반찬이 맛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준비해 준 분에게 이렇게 투정을 하는 거죠. 이 반찬이 맛이 없어. 그럼 이것은 문제 제기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다지 가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맛이 없는 반찬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못해 그런 고민이라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그 해결책을 내놓는 과정이 매우 가치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고 훈련은 일주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학교 생활에 혹은 동아리 혹은 교과 활동이랑 연결시켜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인식을 하고 이것을 이제 교내 활동, 교내 캠페인 같은 것으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결하자고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해보는 거죠.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을 토양성과 해양성으로 구별을 해서 각각의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를 한다라든가 제시를 해보는 거죠. 이 과정을 잊지 마십시오.
자소서 기본적인 접근법 중에서 논쟁적인 소재는 피할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외는 있습니다. 탄탄하고 합당한 근거를 댈 수 있다면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되기가 어렵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명절날 모여가지고,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에 싸우죠? 자연과학적 사실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가 평평하다라든가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돼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됩니다. 논쟁거리가 아니죠. 그럼 대부분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느냐? 이런 걸로 싸웁니다. 대부분 정치, 종교, 무슨 이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의 대뇌 피질에서 나온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거죠. 종교는 절대적인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싸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툴 여지가 많아요. 다툴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써도 돼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이즘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뉘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이 세상을 남과 여, 명과 암, 뭐 선과 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려고 드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어떤 사고에서는 깊은 논의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실제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자소서는 아닙니다만 자소서에 이걸 썼으니까 어떤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학생이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학부 형님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자녀분이 그 고등학교에서 면접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면접관들이랑 열띤 논쟁을 벌일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떨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꼭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제가 단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무언가 그 학생은 잘못 생각한 것일 수 있죠. 뭐냐면 면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평가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내가 디베이트를 평소에 이제 잘했던 학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하고 꺾어야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가 입증되는 디베이트장으로 면접을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평가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종교를 갖고 있을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치 중립적인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자소서, 서술상의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수동태 표현, 원래 우리나라에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은 전달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뭐뭐라고 생각됩니다. 자,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뭐로 보인다. 또 이제 겹피동을 쓰는 분들도 있죠. 뭐뭐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동태에는 뭐가 없죠?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무의식이 표출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능동태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흥미를 느꼈다고 하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좋은 문장은 막 뭘 자꾸 더해 넣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빼기와 덜어내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특히나 이제 고입 자소서는 15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글자 크기 한 9 정도로 하면 A4 용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쓰는데 적, 의, 것,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사회 현상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쓸데없이 길게 썼죠.
상상은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소서 논문에 나오는 오타, 이거는 작성자의 수준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소서라든가 논문은 이것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몇십 번, 많게는 100번까지도 되풀이해서 읽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 부분과 수로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든가 오타가 많이 발견된다라든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작성자의 낮은 사고 수준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소서도 결국 글이다라는 거죠. 그 속에 담긴 정보사항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결국 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읽을 맛이 나도록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러티브를 활용을 해서 이 구조를 한번 짜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자소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